보통 생각한 놈들이 아니다. 이런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인지를 했고, 이어서 우리가 그 아침 때 카프레이드를 하는데 그 현장에서 우리가 차가 나가면서 우리가 완전히 그 철모를 서고 단독 군장이라고 합니다. 단독 군장을 해가지고 실탄 없는 단독 군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트럭에다가 타고 나가는데 금남로 그 일대에서 나가니까 또 거기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우리를 갖다가 막아서는 검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검은 무리들, 앞장서는 무리들과 그 이후에 많은 어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좀 잡아가지고 우리가 일부를 조선대학교로 보내가지고 얼차례를 시켰습니다. 근데 얼차례 시키는 과정에서 완전히 그 핵심들은 다 빠져버리고 송사리들만 잡혀가지고 온 거예요. 송사리들만. 핵심 요원들은 얼마나 빠른지 이놈들은 완전히 잽싸게 다 도망쳐 버리고 송사리들만 왔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 조선대학교에 그 울질 훈련을 시켰고, 이러고 난 이후에 그날 19일 5월 19일 오전에만 그런 식으로 했고, 오후부터는 우리가 잠잠했습니다. 잠잠하다가 오후에 늦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많은 경찰 기동대 요원들이 빤스만 입고 우리에게 와가지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경찰 기동대 요원들, 야 이놈들 왜 이렇게 너희들 말이야 지역을 지키지 않고 뭐하고 이렇게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찰서가 파출소가 알지 못하는 무리들한테 우리가 탈취를 당하고 총도 뺏기고, 우리가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죽이려고 하니까 옷을 벗어 던져 버리고 이렇게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왔냐? 지금 여기는 무법천지입니다. 저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때는 특전사 있는데 말고는 안전한 데가 절대 없습니다. 경찰이고 뭐고 다 지금 뺏기고 이러니까 특전사 있는데 말고는 안전한 데 없으니까 특전사 있는데 무작정 우리는 도망쳐 온 겁니다. 그래? 똑바로 여기서 서 있어. 이러고 나는데 그날 또 그 다음날 아침 때부터는 육군들이 옷을 벗고 도망쳐 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육군들, 자네들 왜 여기 왔어? 그놈들도 제가 보초를 서고 있는데 두세 명이 딱 서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알지 못하는 무리들 와가지고 공지로 탁 치면서 하는 머리에 우리가 공지 한 방씩 맞고 총다 뺏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옷을 입고 있으면은 우리가 안 되니까 모자 벗어 버리고 옷 벗어 던져 버리고 도망쳐 왔습니다. 안전한 데는 내가밖에 없으니까. 그래 똑바로 해 하고는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갖다가 아주 뭔가 심도 있게 인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5월 20일 저녁에는 수백 대의 택시와 일부 버스와 트럭이 경남로 일대 폐바산이라 하면은 최후저지선을 이야기합니다. 최후저지선, 우리가 저희는 그때 그 당시 11공소입니다. 11특전여단. 11특전여단의 임무는 뭐냐? 광주에 전라남도 도청과 경찰청을 죽음으로써 사수하라. 그것인데 그걸 갖다가 뚫기 위해서 금남로 일대, 지금 현재 광주에 5.18 기록관 그 앞에 일대입니다. 광주 금남로 그 분수대에서 한 300m 정도 앞에 거기서 폐바산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걸 뚫기 위해서 금남로 일대에서 새카맣게 택시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녁 때 야간에. 그때 택시들이 몰려오고 할 때는 저와 우리 부대원과 우리 중대원들과 함께 막아냈습니다. 우리 중대원들, 기초대원들 30명, 우리 지역대 요원들 100명인데 차 뛰고 버티고 60, 70명, 우리 대대원들 300명인데 차 뛰고 버티고 한 250명. 그래가지고 우리 이런 인원들이 몰려오는 수백 대의 택시와 이런 것 갖다가 우리가 막아냈습니다. 그때 막아낼 적에 저는 진압공으로서 정말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를 한 것입니다. 앞에 오는 차를 갖다가 막아내서 앞에 창문을 떼고 운전수를 갖다가 한 손으로 들어 올려가지고 뒤로 넘기는 작업. 지금은 제가 아무리 옛날에 태권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두세 명만 덤비면은 꼼짝을 못합니다. 한 명하고도 싸워도 이길 돈 만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때 그 당시는 50명 이상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손으로 걸어서 잭기 내고 차를 멈추게 만들고 차를 박살을 내고 또 넘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50명 이상을 내가 잡아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이니까 제가 이걸 하고 땡기고 넘기고 했고 우리 부대원들, 우리 지대원들, 중대원들, 지역대 요원들도 같이 합세를 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의 마음이 꽉 차 있었습니다. 아까 저희 문둥병 환자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의 어떤 마음을 딱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무섭지 않아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안 죽어야지. 남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안 죽어야지. 그러면은 초인적인 힘이 안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 자세로 나아가면은 상대가 어떤 자가 오더라도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와 용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은 진짜 세부적인 일들은 자세한 것은 여기에 우리가 책 속에 나옵니다. 책 650페이지 되는 책 속에 나오는데 이 책 속에도 사실은 지금 현재는 그때 그 당시를 전체를 리얼하게 확실하게 잘 묘사하지 못했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추가적인 제 2단, 3단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용하는 수백 명의 그 택시 지금은 택시 운전수가 많습니다. 라이센스가 많습니다. 그때 그 당시는 택시 라이센스가 광주, 전라도 다 합쳐도 그만큼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택시 운전은 또 버스와 트럭을 운전을 누가 했겠느냐? 하는 거와 그리고 그 다음날 5월 21일 날 아침 때부터 수십만이 이제 아침 때 딱 우리가 새벽에 눈을 딱 뜨니까 5월 20일 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5월 21일 새벽에 금남로 일대가 깨끗합니다. 누가 치웠느냐? 시에서 와서 치웠느냐? 누가 와서 치웠느냐? 그건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거리가 깨끗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5월 21일 날 아침부터 사람들이 운집해 오기 시작하는데 9시가 되니까 그 금남로 일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완전히 광주 사람은 물론이고 전라도 사람들이 다 모였고 또 앞에는 일부는 완전히 알지 못하는 무리들 앞장서 있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11시쯤 돼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서 있는 그 폐과선 그때 저는 폐과선에서 최전방 왼쪽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전방 왼쪽을 갖다가 그러니까 최전방 오른쪽은 61대대 왼쪽은 62대대 63대는 예비대로 해가지고 편성 운영을 했는데 제가 62대대 6지대장으로서 맨 앞에 왼쪽에 했기 때문에 그때 보고 듣고 겪고 느끼고 한 것이 다 리얼하게 생생하게 다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책으로 나타내고 일부 사진도 있고 또 아직도 나타내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11시경에 저놈들이 금남로 일대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장갑차가 나타난 거예요. 장갑차가 몇 대가 출몰한과 동시에 그 후미에 트럭 수십 대가 이렇게 장갑차가 나타나고 트럭이 나타나고 이렇게 할 적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막아내야 하겠느냐. 근데 오늘 몇 시까지 해야 합니까? 해보세요. 3시까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요? 시작고 시간이 너무. 예, 이거 그렇지. 그 유튜버를 생각해가지고 일단 내가 여기 1부에서 조금 맞추고 1분 정도, 1, 2분 정도 쉬고 2부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방송은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지만도 이제 이 방송으로 해가지고 전국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전 세계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1부에서 조금 있다가 내가 조금 마치고 1, 2분 화장실 나갔다가 오고 난 후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갑차가 공격해오는 그런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알고 막아내야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질문을 딱 하고 요것들 해가지고 일단 1부를 마치겠습니다. 1, 2분 정도 화장실에 다녀오십시오. 자가 외치는데 시장님이나 나오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이제 앞에서 쟁쟁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광주시장이라는 작자가 나왔습니다. 그때 광주시장이 그때 약간의 높은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그때 시장이 첫마디가 뭐냐? 광주시장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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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창을 외치고 난 이후에 저는 광주시장이 너무 뭔가 지금 우리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광주시장은 나와서 완전 선동했습니다. 선동가. 우리 특정사가 저렇게 하는 우리 다 시민의 힘으로 막아냅시다! 선동을 하면서 완전히 폭풍의 주역으로서 활동을 하는 광주시장. 광주시장 그때 완전히 뺄리였습니다. 완전히 이중대. 저거 이중대입니다. 그런 광주시장이 나중에 민자당 국회의원까지도 해먹은 작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 믿을 만한 사람이 잘 있겠느냐?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속에서 이제 이렇게 그런 장갑차가 몰려오고 이런 상황에서 그 후에 얼마 안 돼가지고 장갑차가 앞에 우리가 1대대 61대 사이에 우리 장갑차가 2대가 서 있었는데 우리 장갑차하고 그놈들 장갑차하고 같이 대치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 이렇게 장갑차끼리 우리가 특전사에서 장갑차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저 완전 시민들한테서 폭도를 사해서 장갑차가 왔다. 그거 정말 이제까지 저놈들 광주 민주화운동하면서 이 장갑차 사진 보여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완전히 이거 장갑차 어제 이거 몰고 와가지고 남들 했는 거 저놈들이 우리한테 어떤 폭행을 했는 거 아무것도 사진 안 보여주고 제가 당연한 것만 일방적으로 원웨이로 사진을 내고 그걸 유네스코에다가 내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조먹고 있는 작자들입니다. 이렇게 장갑차가 와가지고 내차고 있는 상황에서 이놈들이 나가지고 1시 조금 넘어서 1시 반 정도쯤 돼가지고 거기서 장갑차 안에서 우리에게 화염병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염병. 그런데 그 화염병이 하나가 우리 장갑차 왼쪽 장갑차의 해지에 그대로 명령했습니다. 해지 3, 40, 50m 정도 멀리에서 장갑차에서 해지를 하다가 우리 화염병을 투척해가지고 해지에 들어갈 실력 일반 학생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예군들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특수훈련, 특수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장갑차 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갖다가 놈들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장갑차의 해지에 그대로 명중을 시켜가지고 우리 장갑차 한 대가 그대로 안에 불바다가 되니까 안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한 대를 갖다가 뽑아낸 거예요. 부진을 시킨 겁니다. 2대 중에서 한 대가 뽑아남과 동시에 그 한 대에 취약점이 생겨난 겁니다. 취약점. 그 취약점 그 사이로 저놈들이 장갑차 2대가 샥 공격을 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갑차와 그 후미에 연이어서 트럭과 모든 수십 대의 트럭에서 같이 공격을 해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의 부대는 앞에 있는데 이 후미로 해가지고 공격을 진격을 해온 것입니다. 우리는 적과의 싸움에서 적이 우리 앞에 인프런트하고 앞에 있어야 하는데 비하인드로 해가지고 딱 왔을 적에는 우리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앞에 적과 마주친 적과 싸워야 되는데 이미 마주친 적과 싸우고자 하고 있는데 뒤로 공격을 해왔다. 이거는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있는 건 죽음을 자초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갑차가 이거 왔을 적에 제가 큰 소리로 퇴각하라! 외쳤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목소리가 나기도 전에 이미 특전사 요원들은 눈치가 빠르니까 와라라 그 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선이 그때 무너지기 전에는 사실은 우리 특전사가 앞에 있었고 뒤에는 육군들이 도망쳐왔는 육군들이 일부 있었고 또 그 후면은 경찰 기동대 요원들이 일부가 같이 지키고 있었는데 특전사가 무너지니까 육군들은 날 가지라 하면서 도망치기 시작했고
경찰 기동대 요원들은 옷 다 던져버리고 다 던지고 경찰 기동대 요원들은 광주의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지역 상황을 알기 때문에 다 토끼버리고 없어요. 하나도 없어.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황. 그렇지만도 적정하면 우리가 살든 죽든 그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나가지는 못하죠. 그래서 물러나고 나면서 우리가 물러나는 그 사이에 장갑차는 나가면서 선제 전들이 우리한테 선제 공격을 하고 또 금남로 일대를 가면서 아스팔트를 총으로 LMG 총으로 막 갈겼습니다. 63대대에서 제 아는 ROTC 친구들 그 반면 현장을 목격했는 그 당시에 중기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완전히 아스팔트가 푹푹푹 패이는 현장을 보았다. 그 금남로 일대 아스팔트가 푹푹 이만큼 LMG 소총을 하면은 어떠냐? 우리가 M15보다도 센 것이 M15인데 M15의 굵기에 서너 배 정도 굵습니다. 또 이거는 한 방 맞으면은 사람 한 방 맞으면 완전 형체도 없습니다. 아주 위력이 센 겁니다. 그런 LMG를 완전히 팍 아스팔트로 해가지고 막 쏘면서 아스팔트가 푹푹푹 패이면서 그런 것이 지나가면서 우리 특전사 요원 몇 사람을 오징어로 만들고 나갔습니다. 오징어로 만들고 그래서 특전사 요원 몇 명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고 또 부상당한 사람도 있고 이러면서 우리는 그 물러나서 적에 우리가 진짜 최후로 해가지고 물러나는 마지막 현장은 뭐냐? 가장 최후로 물러난 것이 이제 분수대 앞까지 전라남도 도청 경찰서가 있는 그 앞까지 물러난 거예요. 그 앞까지 우리가 물러나는 그 현장에도 우리가 그렇게 물러나는 그 현장에도 우리는 실탄은 없었습니다. 실탄은 한 발 없이 다들 껍데기 총만 메고 있고 진압봉 하나 쥐고 껍데기 총만 메고 있는데 적들은 장갑차를 몰고 오고 총을 쏘면서 오는데 우리는 적전사는 실탄 한 발 없는 겁니다. 남들은 다 지금 이제 적전사가 발포를 먼저 했니? 뭐 적전사가 말이야 여자의 뭐를 뭐 어떻게 하고 말이야 뭘 했다게 하면 성추행을 했니? 똥딴지 같은 이야기 하는 놈들 나라를 쪼먹는 놈들 그런 놈들의 우리 국민들이 현혹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들 정말로 진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데서 통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면 진실을 이야기 못하게 하고 있고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을 잡아내려고 하고 있고 국회에서 도와준 악법을 만들어내고 온 국민을 속이고 거짓으로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드는데도 야당이 야당다운 짓을 합니까? 야당이 야당답게 막아냅니까? 야당은 민주당의 이중대 걸 완전히 민주당은 북한의 공산당의 이중대 걸 이게 나랍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금 이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우리가 물러나고 난 이후에 그 분수대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적에 정말 아무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때 뭔가를 하면 안 된다. 뭔가 해야 된다. 이걸 막아내야 된다. 막 동소돈 치고 발로동 치면서 뭔가를 하는데 앞에 낯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막 어찌할까 몰라가지고 막 그렇게 중대장, 지역대장, 대대장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대장은 그냥 무전으로서 위에 내가 우리 그때 그 당시 6423기의 대대장 막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전으로서 우리가 실탄도 없이 지금 위험합니다. 다 죽을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계속적으로 실탄 없이 맨몸뒤로 막아내라. 진압봉으로 막아내라. 그것만 계속 오다가 오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대장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위에서는 여당 사령부에서는 모르니까 위에서는 모르니까 국방부에서는 모르니까 그냥 막아내라. 진압봉 하나로 막아내라.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물러나고 난 이후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까지 그 이전에 저는 사실 ROTC로서 기분도 나쁘고 총도 못 쏘고 그러도 못하고 특전사 무기가 아닙니다.
전혀 웃기 아닙니다. 육군 행정부 요원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덕전사로 저를 차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덕전사에 차출돼가지고 여러 가지 핸디캡이 많았지만도 저는 덕전사에서 육사, 삼사, ROTC 전 장교의 최고의 귀감이다. 최우수 장교다. 덕전사령관 표창과 훈장을 받았던 유일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ROTC로서 2년 6개월 군복무한 사람으로서 덕전사령관 최우수 장교나 상 받는 거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참 유일하게 전무후무하게 받는데 저는 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는 제가 총잘 서고 무기 도로한 잘 던지고 해서 상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뭐냐? 부하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제 자신을 희생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많은 장교들 책임을 안 집니다. 안 하고도 했는 채 이상무 이상무 갖다 주노 그래 밤에 그 일대 저희는 군부대가 강원도 춘천 넘어 오음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오음리가 지금은 길이 뚫렸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벼령고개로 해가지고 넘어가는데 진짜 길이 꼬불꼬불 어렵고 힘듭니다. 그 길이 38선 넘어 옛날에 내양부대 훈련장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는 무장 간첩들이 밤마다 출몰을 하는 무시무시한 장소였습니다. 그런 장소에 밤 12시 넘어만 순찰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이상무만 적어놓고 안 갑니다. 저는 2시든 3시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맡은 바 임무는 확실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진짜 이런 장면은 없다. 그런 거와 또 맡은 바 임무 비록 서툴지만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무와 목적의식 분명하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큰 상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5.18로 상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덕전사에서 이런 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죽는 것은 좋지만도 내 부하들 다 죽어서는 안 된다. 그 당시 부하들, 장병들 다 죽기 직전입니다. 몰살 직전입니다. 다 터주고 몰죽음 상황 직전입니다. 그런 상황을 그대로 우리가 둬야만 할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때 우리가 실탄을 받아야 되는데 실탄이 없다 이거죠. 그때 우리 내 밑에 하사관들 몇몇이가 지대장님 저에게 실탄을 주십시오. 실탄을 그런 이야기가 왔습니다. 인정. 이래가지고 내가 막부로 중대장 광주 출신 중대장한테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중대장이 안 보여. 중대장은 뭔가 중요할 때만은 안 보여. 그래서 바로 중대장 위에 지역대장 소령한테 쫓아가가지고 지역대장님 실탄을 주십시오. 실탄을 우리 부대원들 다 전멸 위기입니다. 지역대장도 알았어 말만 하고 액션을 못 취합니다. 왜냐?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리고 실탄을 달라고 해본들 주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알아서 말만 하고 아무런 액션을 못 취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여당 본부에 실탄 담당 하사관들 그놈들 실탄을 갖다 쥐고 있는 하사관을 쫓아가가지고 야당들 실탄을 빨리 분배해. 빨리 주지 않다면은 다 죽는다.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위에서 주지 말라고 해요. 위에서 위에서는 칸만 여당 사령부에서 실탄은 주지 마라. 분배하지 마라. 그런 그 위에서 이런 오다가 내려왔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지역대장이고 대장이고 말 못하는 거예요. 위에서 사령부에서 주지 마. 대장도 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라. 위에서 딱 이야기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막 호통을 쳤지. 야 이놈들! 실탄 아니면 우리 부대원들이 죽는 건 물론이고 너희 놈들도 살아남지 못한다! 다 죽는 거야. 그리고 호통을 치고 나니까 치고 난 뒤에 내가 그 정도 나는 내 할 거를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너는 내가 다 하면 또 오다이시다 싶어가지고 그런 놈아 예 치고 난 뒤에 딱 오니까 그때 그 모습을 내가 눈치로 딱 볼 때 대대장이
옆에 있었죠. 대장이 딱 보고 대장이 신중이가 저렇게 계신다 하면은 뭔가 확실하다. 신중이가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이 뭔가 남에게 의심되는 거, 신뢰성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고 또 자기 자신도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된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한테 아마 대장이 빨리 출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3분 후에 우리 4지역대에게만 실탄 한 탄창씩 나왔습니다. 15발 안팎에. 그래가지고 4지역대. 그 지역대에 이래서 우리 지역대에 실탄이 한 탄창씩 나오고 난 이후에 그 우리 지역대장 소령입니다. 소령의 인솔하에서 대장의 동의하에서 그래가지고 인절에 고지를 점령하라면 묵기에 의해서 실탄을 장착을 하고 그 인절에 수협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수협빌딩. 지금 현재 전일빌딩의 맞은편 쪽이에요. 광주에서 전일빌딩을 하면은 지금 그 경남로 지금 안 가보신 분들 좀 많으시고 잠시만 얘기하면 광주에 경남로를 하면은 서울로 치면은 세종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넓고 그 메인 스트리트 경남로고 충정로를 하면은 서울의 명동입니다. 명동 거리 이렇게 아주 화려하고 근데 그 당시는 화려했는데 지금은 한국 지나가 보면 크게 화려한 줄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남로 옆에 그 경남로 길 사이로 전일빌딩은 아주 지금 현재 5.18의 상징물입니다. 5.18의 상징물 전일빌딩을 지금 삐까삐까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들 지금 현재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의 내년도 예산안을 갖고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 전라도 광주의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경상도의 대구보다도 훨씬 더 많고 거의 얼마나 그 포션이 큰지 이렇게 지금 돈들을 다 지금 멋대로 국가의 국고를 갖다가 완전히 종먹고 있는 우리입니다. 특히 목포, 전라도, 남도, 전라도, 또 광주 예산을 마구잡이로 지금 멋대로 국고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 많은 10만원 정말 귀한 돈인데 저놈들은 몇억, 몇천억, 몇 조를 마음대로 주물딱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애국자들은 호주머니가 말라가지고 돈도 없어가지고 쩔쩔 매고 있는데 저놈들은 돈을 물쓰듯이 쓰면서 애국자를 없애는 역할, 애국자를 완전히 나라를 갖다가 자기가 공산주의로 이끌고 나가는데 돈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꿀돼지에게 먹이를 주고 우유를 주고 하는 건 뭐 때문입니까? 그 꿀돼지를 갖다가 소를 도살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먹이를 줍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배급을 이뤄주면서 무슨 배급 주고 말이지 코로나 위로금 몇십만 원 주고 말이지 다들 지금 이제 배급 주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는 훈련을 하고 있고 국민들을 완전히 개돼지로 취급해가지고 완전히 몰아넣는 지금 훈련하고 있는 여러분들 훈련 잘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될 것이 해가지고 올라갈 적에 그때 수협의 여직원들 남직원들 한 40-50명 정도가 굉장히 이제 물끄러미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희들을 바라보는 그 눈초리가 지금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분들은 지금 이제 그때 우리가 총을 메고 나갈 적에 실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때 그 직전까지가 실탄이 없었으니까 아직도 없겠지. 실탄 없는 사람들이 그저 이제 빈총만 메고 나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한 5층 옥상에 수협 빌딩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올라가고 난 이후에 그때 경남도 일대는 이제 장갑차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본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본대 수십만의 물길이 우리를 그 적전선을 죽이 없애버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진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그 앞잡이가 누구냐? 그 앞잡이에 완전히 하얀 두건 또 빨간 거하고 두건 리본 견장 관장 이런 걸 찬 사람들이 가장 앞장에서 서가지고 완전히 지휘를 하면서 또 기타 현수막 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면서
완전히 진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무리가 엄청나게 겁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완전히 우리들 이 저놈들 특전사 요원들 총만 맺지 껍데기라 실탄도 없다. 그대로 진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저놈들 다 죽여라, 다 말아 넣어라, 없애버리라. 완전히 이래가지고 막 전라도 말로 북한 말로 막 이렇게 지켜내면서 진격을 해오는 거, 그 아직도 여러 가지로 막 복합적으로 막 들려오는 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일부 마이크로서 먼저 예령으로서 너희들 진격을 멈추시오, 진격을 멈추시오, 그렇게 마이크로 해가지고 몇 번 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들 마이동풍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그 수협빌딩 옥상에 올라가서는 어떠냐? 수협빌딩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정말 이때 저희는 그때 사실 처음에는 저는 여러 가지로 핸드길이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도 군에서 이제 군 생활과 수색 정찰과 작전 같은 거 또 우리가 지하 땅굴 같은 거 우리가 이런 거 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훈련된 몸이었습니다. 주로 판단 능력이 그때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예리하고 군덕을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는 우리가 반포 사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걸 갖다가 딱 알고서 우리가 수협빌딩으로 올라간 겁니다. 지역계장의 인솔로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수협빌딩 옥상에서 올라가고 난 이후에 하사관들과 사병들과 일부 장병들은 다 자신의 위치를 알아서 포지션을 하다가 잡아서 썼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저놈들이 진격을 해오는데 잠깐 우리가 사격을 하려면은 우리 아무리 하사관들도 위에서 발포 명령이 없으면은 발포를 안 합니다. 발포를 못 합니다. 우리 하사관들은 특전사 하사관들은 밥만 먹고 총만 쏘고 하기 때문에 백발백중의 명사소가 많습니다. 한 발 쏘면은 헛발로 나가는 총알이 없습니다. 그대로 딱딱 명중입니다. 한 발 쏘면 한 명이 깨꼬라지거나 어떻게 하든지 그 얼굴을 맞출까, 몸통을 맞출까, 다리를 맞출까,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렇게 아주 훈련된 몸인데 그렇게 사격을 하려고 폼잡고 있는데 위에서 잠시 보니까 발포 명령을 해야 될 내 위에 장교들, 위에 중대장이나 지역계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건 물론이고 인적 장교들도 안 보여요. 뭐라? 장교는 나 혼자밖에 없어. 이상하다. 아만 불러봐도 장교가 안 보여. 나 혼자밖에 없어. 하사관들, 사병들은 다 포지션에 다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근데 나는 위에 내 책임자, 내 상사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발표 명령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내 위에 장교가 있는데 내가 최고 책임자를 하면은 내가 마음대로 하겠는데 내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저들은 완전히 지켜하면서 완전히 특정사 다 죽여버리라! 몰살해버리라!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위에 장교가 없다. 그때 정말로 다급하기 짝이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하면서 주여 그 할 수 있는 것은 그밖에 없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1분 동안 불과 한 1분 남짓입니다. 그렇게 큰일이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니까 완전히 철문을 진동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가 나서라, 너가 나서라, 직접 나서라,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런 음성이 들림과 동시에 철문을 진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남과 동시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서너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정자세를 해가지고 총을 MCT를 하늘로 향해서 쏘고 보고 그대로 단 한 발을 쏘았습니다. 한 발, 단 한 발. 정자세로 하사관들이나 사병들이나 딱 보고 장교가 총 한 발을 위로 쐈다. 그 한 발이 사병들이나 장교들이 보고 이거는 발포의 신호탄이다. 발포의 신호탄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때부터 발포를 산발적으로 집중적으로 발포를 또 정존해서 조준사격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5.18 때 발포를 조준사격을 했다 하면 겁이 나가지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저걸
상대를 향해서 딱 보고 사실 그저 약적으로 딱딱 이렇게 나눠서 한 것이 아닙니다. 실탄이 15발밖에 없으니까 함부로 그렇게 쏘지도 못합니다. 한 발씩 한 발씩 아끼면서 또 정조준해가지고 한 발 맨 앞에서 또 굉장히 이 소심한 군중과 소심한 그 시위대인데 그런데 아무나 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맨 앞에서 물론 뒤 힘줄을 내고 완장을 내고 하는 인식표를 다른 놈들 그런 놈들을 향해서 다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 놈들을 향해서 딱딱딱 뛰어 콩닥콩닥 하면서 해가지고 근데 이런 발표를 했을 적에 제가 이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북한군을 얼마나 사살을 했겠느냐 사실은 저도 겁이 났습니다. 또 함부로 또 시민을 내가 죽였을까 겁이 나가지고 한 10명 정도 10명 남짓 10명 20명 뭐한 정도는 충분하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마물동 묘지에 DNA가 한국에 없는 무연고 묘지가 12명 있습니다. 그 12명 그거는 그때 그 당시에 광주 검남로에서 저희들 총에 맞아서 죽은 시신들이다. 북한 시신들이다. 이렇게 그냥 그때 그 당시 연구만 했고 오늘 제가 책을 못 가지고 왔지만 그 책을 갖다가 지금 어떤 책이 나오냐면은 북한과 한미일 정보기관의 기록물로 본 광주사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지난해 7월달에 김계철 신중명이 이렇게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런 책 속을 갖다가 내가 또 검토를 하고 여기에 저자를 만나고 또 북한에서 탈북자를 갖다가 수없이 만나고 또 군에서 연관장교 장군들 또 국정원 출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고 나니까 어떤 걸 알았냐 그때 그 당시에 저희의 발포 명령으로 인해서 그때 북한 우리 3여단 또 특수 534군 부대 등 여러 부대들이 왔는데 그 핵심의 중심을 다 대멸을 시켰다. 얼마냐? 정확한 인원은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300명 내지 400명 한 적어도 250명에서 400명 이상 그렇게 그때 침투해오는 적들의 가장 핵심 본대를 대멸시킨 그분이 장본인이 했다. 그렇지. 근데 그때 하나님의 명령은 저에게만 내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성이나 모든 것은 하사관들과 장병들한테 다 내려진 겁니다. 그들이 아무래도 총을 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 놈을 향해서 저 놈을 향해서 딱딱딱 쏘는데 그때 시민을 쏜 건 없습니다. 근데 한 명도 없다고 하기는 뭐하겠지만도 거의 없습니다. 시민을 쏜 건 없고 다 북한 특수군과 그리고 일부 시민이라고 저놈들은 할지 몰라도 특수 추종 세력들은 핵심 추종 세력들은 적군이나 마찬가지예요. 적의 핵심 추종 세력들은 적군입니다. 이미 전염돼가지고 그런 놈들 다 죽어가지고 지금 영웅 국가 영웅의 묘소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죽은 북한군 시신들은 그 다음날 5월 22일, 23일 이틀간 완전히 거의 광주 경찰청 또 전남도 도청 앞에 상무관이라고 있습니다. 상무관 일대의 시신을 들어놓고 장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장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발표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한다면은 그때 그 당시에 발표는 첫째 자위권 차원에서의 발표요. 다음 국가 수호적인 차원에서의 발표요. 그다음 정의를 위한 발표로서 지극히 정당한 발표였습니다. 발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갖다가 생각하면 그때 그 발표를 함으로 해가지고 광주에 더 큰 피해
수천, 수만, 수십만의 피해가 나기를 막아냈습니다. 이어서 전라도 전남도 일대에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 이상의 10배 이상의 폭탄으로 해서 잿더미가 될 것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가 남한을 그때 적화를 하기 위해서 모든 조직을 증대해가지고 아니 전투요원 600명과 또 비전투요원, 행정요원 500명, 토탈 뭐 1100명 가기도 하고 1200명 가기도 하고 인원수는 조금 지금 차이가 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요원들을 보내가지고 그 당시에 40여 년 전에 완전히 남한을 적화를 시켜야 하겠다. 김일성이가 사실은 여러분들 다 역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11.6 사태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 서거를 했는 그 11.6으로 인해 가지고 김일성이가 사실은 남한을 갖다가 적화를 시키겠다. 적화 통일을 하겠다. 그런 야욕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렇게 적화 야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남한에 지금까지 박정희라는 거목이 있을 적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박정희라는 거목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남한을 적화 통일시키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꿈을 성취를 하고자 할 때 김대중이라는 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해가지고 김대중과 야합을 해가지고 김대중은 박정희 때문에 정치적으로 여러가지 핸디캡을 안고 있다가 박정희가 살아나고 난 뒤에 정치적인 꿈을 기우게 하기 위해서 김일성이가 야합을 하면서 신의 마스크 뻗어진 작전을 펼쳐진 것이 바로 5.18의 산물입니다. 역사적인 산물을 그걸 잘 인식을 해야 합니다. 전두환이가 뭐 하기 위해서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만난 적도 없습니다. TV에서 본 적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한테 누가 이 전두환한테 돈 본 거 아이가? 돈 먹기는커녕 만난 적도 없습니다. 내가 책을 우편으로 전달을 했지만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연락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저 나름대로는 나는 누구한테 어떤 뭐 편향적인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제 여당도 야당도 마음에 다 안 듭니다. 정말 진실과 정의를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런 정당이 이 땅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로 인해 가지고 김일성이가 그때 그걸로 해가지고 남한에 와 있는 북한 특수군을 전체 다 철군하라, 개군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부 많은 사람들은 북한군이 아직도 안 왔다. 또 일부는 몇십 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북한군이 왔다. 정가하고 광군이 나발니. 저는 그 당시에 현장에서 북한군이 왔는 걸 99.9%를 인지를 한 것입니다. 이런 자를 갖다가 지금 현재 했는데 오히려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만 지금 세상에 뜨고 있고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매스컴에 이야기해도 안 보내고 또 언론에 이야기해도 안 보내고 국회에 가지고 외치도 집어넣고 또 그러다 해가지고 나를 법정에 세워봐. 법정에 씌워지도 않고 경찰에 잡아넣어봐. 잡아넣지도 않고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말하고 완전히 안 잡혀 가라고 벌금 안 내갖고 사주고 싫은데도 벌금 내고 잡혀가고 하는데 나를 잡아가봐! 벌금 내게 해봐! 아무도 잡아놓지 않고 벌금도 안 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진상을 밝히면은 5.18은 아까 3대 의혹, 국민적인 3대 의혹이 다 해결됩니다. 그 국민적인 3대 의혹의 진상의 핵심자, 그 다이나마이트, 원자 폭탄 같은 핵, 그 핵을 쥐고 있는 자가 바로 여기 서 있는 장본인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요것뿐만이 아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히든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 많습니다. 많은 거 오늘 시간 관계상 모레 아마 또 지었다고 해줄지 모르니까 그 정도로 얘기하고 여러분들 또 원하신다면 2탄, 3탄, 4탄 이어서 또 나갈 것이고 듣기가 귀찮다,
더 이상 더 알고 싶지 않다. 이외에 숨은 이야기를 이야기 또 한다면은 또 우리 어머님의 기도. 그때 저 혼자만의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머님의 기도가 있다. 어머님의 기도에 대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머님의 기도. 저기 우리 모세도 지금 현재 어떻게 애국자가 되었냐. 자기 목숨이 자기가 영원히 생명책에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찍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렇다 어머님의 기도.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 한나의 기도. 저도 역시 어머니의 기도의 덕분. 그때 그 순간에 어머니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 이전에도 어머니께서 휴가를 갔을 적에 빨리 그대로 복귀하라. 그렇게 11.6 사태가 일어났을 적에 일어났던 일, 이런 거는 재미있는 일은 오늘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그 여성분들이 다 어머니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도 어머니는 강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훈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성애, 진정 모성애는 아들 군대 못 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모성애가 아니에요. 올바리가 할 바를 하고 하면서 국가민족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하기에 더 큰 힘이 나오고 더 아들은 더욱더 튼튼하게 자라지. 군대 빠지라. 그런 식의 어머니의 훈계는 그는 별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저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너가 해야 할 바를 분명히 하라고 그 한마디가, 그런 기도가 정말 나라를 살리는 그런 구국의 메신저 역할, 구국의 어떤 역할을 힘을 심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요 정도로 이야기하고 이제 5.18 때 최초 발표 명령은 누가 했다는 걸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정도 하고, 또 어울러서 국민적인 3대 의혹, 그걸 이제는 여러분들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 또 앞으로 이 유튜브를 듣는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국민적인 3대 의혹을 알아야만이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더 이야기한다면 지금 현재 이런 자가 이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시장은 물론이고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라를 내가 지금 살려내기 하기 위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서울시장에 나온 사람들 다 내고에 같은 사람들만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자금도 없고 조직도 약하고 여러 가지 약하기 때문에 여러 주위에서 또 뭐 힘을 써주려고 하다가 또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있지만도 오늘 여러 참석해주신 분들 마음과 뜻이 통할 적에는 큰 하나님의 메시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을 줄로 믿고서 저의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듣기 어려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